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몰고 온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이 싱하이밍 대사를 구한말 조선에 들어왔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는 말까지 하면서 두 나라 사이 갈등 분위기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사사건건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중국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하겠고, 격주로 만나는 보수 논객이죠. 전원책 변호사와도 이 문제가 가져온 국내 정치권의 파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요일 사사건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시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중국의 어떤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보거든요. 대통령 외교 전선에서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국의 대사를 서로 추방하고 악화가 돼. 이게 만약에 경제 분야까지 가고, 그건 결국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국 경제 관련해서 이 부분을 물꼬를 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지금 중국과 지금 외교 채널이라고 할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중국 방문을 가지고서 완고할 일은 아닙니다만, 중국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려할 만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당초 중국 대사와 야당 대표 사이 만남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발언에서 과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하기로 하고, 먼저 중국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문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문제의 발언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고, 요 며칠간의 그 파장이 계속됐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과거 중국하고 다른 나라 간의 외교적 다툼이 있을 때를 보면요, 그 중국 언론의 행태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집중포화를 퍼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사실 보도를 간략하게 하는 게 대부분이고, 표현이나 그 주장을 보더라도 가급적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보도됐을 때부터 또 며칠 사이에 이 갈등이 고조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힌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중국 정부가 이 사태를 확전시키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저번에도 보도가 됐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 정재호 대사를 부르면서 우리보다는 한 단계 낮은 초치의 수위로 불렀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그 논평에서도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 부각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희망을 또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을 대응하는 플레이어들을 보면
물론 한국에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있고 중국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아주사 사장이 있는데요. 이 세 분 모두 국장급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하는 수위가 국장급에서 수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이번 사건을 더욱더 확전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로 확전을 해봐야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번 주 말에 이제 그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그 미중 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 조태용 안보실장이 출국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는 게 현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습하는 분위기가 여기에서도 읽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 분위기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앞으로 곧 봉합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확전시키지만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일각에서 나온 것처럼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을 해서 추방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런 강경한 대응책이 나온다면 아마 중국에서도 대응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 취지가 이해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의 어떤 추가 조치가 없다고 우리가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봉합 분위기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봉합 분위기로 그렇죠. 간다 해도 혹시 어떤 경제 분야나 여타 분야에서 중국이 어떤 강화된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죠. 이런 거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번 사태와 중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중 관계를 논하는 데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그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중 관계의 양국 관계에 대해서 4가지의 불가론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이제 그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면 한국과 중국의 협력은 없다. 두 번째가 대일 일변도 외교를 지속할 경우 협력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가 현재처럼 한중 관계가 긴장되면 고위급 교류는 없다. 네 번째가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앞으로 한국 정부가 취하는 대북 정책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를 아마 중국은 기준으로 삼아서 양국 관계를 설정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정책을 펴도록 유도를 하면서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양면 전략을 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면 전술, 양면 전략을 펼친다는 어떤 맥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중국 언론이나 중국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자제하고 뭔가 이 사안을 봉합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면 그럼 당초 싱하이밍 대사의 지난주 발언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본다면 말이죠. 본국과의 조율 속에서 계산된 발언이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싱하이밍 대사 특유의 어떤 개인적 캐릭터랄까요? 튀는 캐릭터, 이른바. 이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사 개인의 발언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중국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이냐, 이걸 살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 신 대사와 중국 외교부 대변인, 그리고 최근 방한한 외교부 아주사 사장, 이 3사람 모두의 한중 관계와 관련 표현이, 그리고 용어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3사람이
세상, 특히 이제 중국 외교부 내부에서 이미 사전에 조율을 거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방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주재국 대사가 주재국의 야당 대표를 만나고 또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 관례를 보면 사전에 본부와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신 대사가 그대로 전달한 했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현지에서 많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대사의 발언이 본국과의 사전 조율을 통한 계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금방 봉합 분위기가 읽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봉합 분위기로 가져갈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당초에 15분간의 그런 강경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에 깔린 중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지금 악화되는 주된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이 만일 지금의 펴고 있는 반중국 기조를 바꾼다면 얼마든지 양국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아닌 민간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보다 온건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이른바 중국의 나름대로의 그 정부와 민간 분리 대응이랄까, 아니면 양면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 사드 때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복을 가하면서 한국 내에서 반중국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됐다고 하는 그런 중국 내부 나름의 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얘기 안 되니까 민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직접 민간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신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지에 계시는 그 전문가로서 이번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의 대응, 이후 며칠 사이의 일련의 흐름, 이거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예, 그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중 간에 그동안 현 정권 출범 이후 한중 간에 누적된 그런 갈등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는 인식에서부터, 그리고 이번 사안을 풀려는 해법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시작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문제 삼는 게 중국이 미국에 지는 것에 배팅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이제 미국 대미 정책 강화에 대한 외교 정책을 간섭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한국 측의 불만이 있는 거고, 중국은 신 대사가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그거를 문제 삼아서 대통령까지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해법도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신 대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서 좀 개인에 대한 징계나 내지는 조치를 통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 문제는 결국 한중 간의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고 또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대사를 갖다가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고 해서 대사를 징계하느냐. 이건 그런 해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양국 간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한중 간의 갈등과 마찰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마찰이 증폭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봉합 국면으로 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그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는 한미일 관계에 방점을 찍어왔는데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힘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어떤 국내 방안이라든가 혹은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의 어떤 만남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단기적인 봉합 국면을 지나서 잘 풀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한국 정부의 뜻대로 과연 중국 정부가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 악화된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거는 소수의 목소리처럼 들리고요. 중국의 가장 큰 불만은 지금 한국의 외교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보는 거는 친미 반중의 그 외교 기조를 띠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은 한 번도 북중러라든가 하는 그 삼국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인 적도 없는데 왜 한국이 앞장서서 한미일 삼국 공조 마치 삼국 동맹처럼 되는 것처럼 앞장서서 행동을 하느냐 하는 불만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즉 IPEF인데요. 거기에 참석 멤버로 참석을 하고 또 반도체 치포 동맹에 참가를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 6월 달에 탈중국 선언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같이 마치 소원하는 걸 넘어서 적의를 품고 대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알투사 사장이 한국에 방언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와 같은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위급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양국 정상 간의 교류 방문도 그렇고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에서의 이른바 중국 참석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진단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좀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저는 우선 한국 정부가 물론 어렵겠지만 외교의 근본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국익 극대화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 게요. 지금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지만 사실상 국익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중국과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서로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강화할 건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받더라도 전략적으로 모성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양국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데 어느 한쪽에만 올인을 하게 되면 만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면 만일 미중 관계가 갑자기 해빙 무드로 돌아선다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너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나 고통도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한중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